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형식 문형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 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문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 공식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을 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라고 했어요. 주어와 동사까지 썼는데 동사의 의미 때문에 뭐 때문에? 동사의 의미, 동사의 뜻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사 뒤에 뭐 뒤에? 동사 뒤에 보어를 써야만 문장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서야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건 순전히 동사의 뜻 때문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어가 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동사의 뜻이 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구나. 보어는 주로 뭐뭐이다, 뭐뭐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고, 그리고 저 보어의 자리에는 아무 품사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명사, 형용사만 오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요렇게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 형식 문형이 은근히 해석이 까다로울 때가 많다 그랬죠. 예를 들면 The weather got cold 이런 문장이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get 요 단어는 대략 30개 정도의 뜻이 있어요. 많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주로 얻다, 획득하다, 사다, 사역동사로 쓰면 어떤 일을 시키다, 대충 요 정도인데 뭘 집어넣어도 저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전을 뒤져서 저놈의 뜻을 찾지 않더라도 동사 got 뒤에 형용사가 있다는 걸 알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쉽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랬었죠.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이 형용사는 빼박 58,000% 보호라는 거고, 그렇다면 해석은 주로 뭐뭐이다 또는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뭐뭐이다 요건 주로 비동사가 맡아서 전담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 남네. 어떻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왜? 보어니까. 보어라고 이미 판명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춥게 되었다. 안 추웠는데 춥게 되었다. 즉 날씨가 추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쵸? 사전을 뒤져서 뜻을 찾아낸 게 아니라 거꾸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구만. 요걸 통해서 get 이라는 동사는 어떻게 되다 라는 뜻도 있구나. 요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동사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몰랐던 걸 알게 됐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과,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장을 단순히 I know the fact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난 그 사실을 알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몰랐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젠 안다, 즉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문장이 안 나온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The weather got cold 이 문장을 통해서 동사 get 요 놈이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문장을 영작할 때는 그렇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진 get 요 놈을 일단 쓰면 되겠네. 그죠? 알게 되었다 요걸 해야 되니까 I got 나는 되었다 이렇게까지 일단 써보기로 합니다. 자, 주어 동사까지 썼어요. 나는 되었다. 근데 알게 되었다 요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know the fact 요거를 일단 뒤에다가 써볼게요. 자, 나는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know the fact. 일단 쓰고 보자고요. I got know the fact.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보호 자리라는 거예요. I got. 나는 되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는지 뒤에 뭐가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왜 보호자리야?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I got. 나는 되었다.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 뒤에 뭔가 써야만 하는 거지. 그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를 써야 이 문장은 완성이 돼요. 동사 뒤에 뭔가를 써야만 한다? 그럼 목적어 아니면 보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는 아니야. 그죠? 나는 되었다. 뭐뭐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을, 에게 요게 안 오네. 에게 요렇게 오면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아니야. 자, 목적어 아니면 뭐라고? 보어라니까. 그죠? 자, 저 뒷자리에는 목적어는 아니구나.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아요. 보어다. 그죠?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11강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밑줄 친 부분은 보어 자리예요. 근데 보호 자리에 동사 know 이거 쓸 수 있을까?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허용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저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왔네? 그럼 안 되지. 그죠? 동사를 청이 쓰고 싶다면 동사를 안동사로 바꿔야지. 그죠? 동사가 아닌 거. 동사를 안동사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쵸?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to know the fact. 이렇게 쓰면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 동사가 못 오니까 그 앞에 to를 붙여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동사의 품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기에 저 빨간색 to, 동사 know 앞에 있는 저 to 왜 붙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태 우리가 계속 반복해왔던 거죠.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자, 저기는 보호 자리다. 보호 자리엔 명사나 형용사만 온다. 그쵸? 근데 동사 know가 왔네? 그럼 안 되지. 보호 자리에 건방지게 동사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다른 품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to를 붙인 거예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거든. 이렇게 저기에 왜 to가 붙었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get to 원형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원형 뭐뭐 하게 되다, grow to 원형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주르륵 칠판에 써주고는 외워 이러면 곤란하죠. 왜냐면 이거 보기 전에 이미 이런 것도 우리가 외우라 그랬었거든. get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되다, come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되다, grow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이런 걸 했었거든. 근데 이런 걸 해놓고 또 나중에 get to 원형, come to 원형, grow to 원형 이것도 외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외워야 될 공식만 잔뜩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저게 다 보어에 대한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왔어? 오케이. 보호 자리에 동사 왔어? 그럼 안 돼. 동사는 보호 자리에 뭐다? 앞에 to 붙여. 요 얘긴데, 그죠?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생각 못하고 따로따로 외워야 될 별개의 내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알고 봤더니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야. 그죠? 저 뒤에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가 온 거다. 동사를 그 자리에 쓰려니까 그냥 to 붙인 거다. 이거잖아요. 다만 보호 자리에 형용사냐 동사냐, 형용사면 괜찮지만 동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예문을 해석해 보실게요. The weather gets cold. 자,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형용사는 빼박 보호고, 보호라는 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문장은 날씨가 추워진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 자리에 있는 것만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He got to love Jane. 그는 제인을 사랑하게 됐다. 보호 자리에 형용사 대신에
동사 love 얘가 왔고 보호 자리에 와야 되니까 동사 앞에 to를 붙였다. 그래서 got to 원형 뭐뭐하게 되다 똑같은 형태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죠?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냐 to 부정사가 왔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Your dreams will come true. 너의 꿈은 실현될 거야.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말이죠. come true. 우리가 보통 실현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저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come 이라는 동사 다음에 true 형용사가 왔어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럼 그렇게 된다고 true 현실의 진실의 사실의 이런 뜻이니까 현실이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reams come true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왜 come 다음에 true 형용사가 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how did you come to hear of it? 이런 문장도 있네요. how 어떻게 did you 너는 come to hear 듣게 됐냐 of it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come to hear of it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하나 볼게요. She grew smarter. 그녀는 자랐다. 더 똑똑한. 문장이 이상하죠. 역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더 똑똑하게 되었다. 즉 더 똑똑해졌다. grew가 형용사 보호가 오면 그렇게 되다 라는 뜻이 있구나.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You'll grow to like her. 이걸 갖다가 너는 성장한다.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상하잖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ow to 원형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 문장들에 있는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전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즉 형용사 보호란 뜻입니다.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구분하는 건 110강에 있으니까 혹시 구분이 안 가시는 분은 110강을 한번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become 얘는 되다라는 뜻이죠. 이 동사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보호 자리에 오직 진짜 명사, 진짜 형용사만 취해요. 걔네들만 인정해요. 그래서 she became poor. 그녀는 가난해졌어요. She becam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호 자리에 진짜 원래 그대로의 형용사, 명사만 취급하고요. 얘는요, 특이하게도 뒤에 to 부정사를 보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She became to know it. 그녀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become 다음에는 to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궁금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찾아보고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지만 역시 만족스러운 납득이 가는 그런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얘는 각종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become은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지 않는다. 이유는 솔직히 나도 모른다. 원어민들이 그냥 안 쓴다. 이런 용례, 이런 쓰임은 없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언어에서 왜 이렇게 써 하는 것들 중에 이유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그렇게 써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become 뒤에 to 부정사가 안 오는 것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come to 원형 얘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혹은 앞뒤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려고 오다 뭐뭐 하기 위해서 오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I came 나는 왔어요. to see you 널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지 충분한 근거가 주어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는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문제니까 이런 걸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come 다음에 형용사, get 다음에 형용사, grow 다음에 형용사. 뭔진 모르지만 동사 다음에 형용사네. 그럼 빼박 보어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니, 보어처럼 해석하면 돼. 그렇게 되다. 그죠? 이걸 보고 come, get, grow 쟤들이 어떻게 되다 라는 뜻도 있구나. 그렇다면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come to 원형, get to 원형, grow to 원형 이러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같은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때 to는 왜 붙었지? 보어 자리니까 붙었구나. 보어 자리에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to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주어와 equal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형용사 보어구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얘기는 110강에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110강을 한번 다시 보세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become은 오직 진짜 명사, 진짜 형용사만 보호로 받고 to 부정사랑은 안 놓는구나. 그리고 요건 시험에 종종 출제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me to 원형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되다 보어로 쓰인 건지 뭐뭐 하기 위해서 오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건지 이걸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앞뒤 문장 같은 데서 반드시 주어질 테니까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걱정 노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형식 문형 다양한 표현으로 인해서 뭔가 외울 게 많고 복잡다단해 보이고 난해한 공식들도 많아 보이지만 동사의 뜻부터 정확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를 확인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간단히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잡아서 흔드는 게 아니고 뿌리를 잡고 흔들어서 전체를 흔드는 거, 즉 원칙을 알고 그걸 여기저기 모조리 다 적용해보는 그런 게 훨씬 쉬운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 형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3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3형식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